안녕하세요. DK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1월 2일 오늘 오전 10시에 안준규 선생님 등 5분에 대해서 3월 1일날 촛불 조형물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었어요. 안준규 선생님 말고도 또 지금 문미진 씨나 이용건 씨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첫 번째 오늘 선고라 저희들 많이 긴장을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는데 결론은 안중근 선생님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라 풀려 나온 거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유경진, 서도진, 한소환 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최봉식 씨는 벌금 3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 재판 받게 된 그 범죄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사 이거였어요. 근데 그 불법 조형물 촛불 조형물 넘어뜨린 것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별로 얘기는 하진 않았었어요. 거기 불법이란 얘기를 강조한다든가 촛불 조형물에 대한 의미는 얘기할 수 없겠죠. 예. 사실 그거는 저희가 누구라도 태극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분노를 했었고 넘어뜨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고 설정 넘어간 거는 아마 촛불들 신기를 거슬리고 싶지 않았었나 보죠. 어쨌든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보면은 촛불 여기도 내용 보면은 넘어진 촛불 그 조형물을 집 밟고 이런 가담하는데 밟는 거에 가담했다 이러니까 그 촛불 조형물 그 자체로 벌을 주기보다는 차마 벌을 줄 수는 없겠죠. 자기는 또 알겠죠. 불법 조형물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찰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아마 죄를 주는 것 같은데 그 경찰에 체증 활동하는 경찰을 방해를 하고 좀 손을 좀 댄 분도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최봉식 씨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뺏고 숨기고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죄를 줬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그 5분들이 다 그 공소 사실을 시인을 했고 또 죄가 없고 그래서 양형 부분에 참작을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도진, 유경진, 한소원은 체증 활동하는 경찰 활동을 방해하고 최봉식 씨는 카메라를 숨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롭게 돼야 되는데 일부 참가자가 신고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촛불 조형물이 넘어진 것을 밟는 것에 가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안중근 선생님 나오시고 사건이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큰 걱정할 일도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판사한테 고맙다고 하고 오늘 나왔어요. 그랬고 그 밑에서 탁현면이가 오늘 또 항소심 선고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내려갔더니 기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판은 이제 끝났던 거였었죠. 같은 10시였었으니까. 그래서 한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기각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심 때 벌금이 정치 관련으로 선거법 관련가 아마 그렇게 됐는데 벌금 70만원 받았는데 그 1심에서도 끝나고 나서 1층에 와서 아주 기자들이 뺑줄 서갖고 엄청 인기 좋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담담하게 자기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아마 검사 쪽에서 항소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기각을 했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지금 판사고 검사고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그래서 1층에 기자들이 또 내려가면서 밖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막 내려가고 그랬는데 또 저희 동지들께서 탁형을 보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시 반에 국정원 직원들 선고받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간다고 또 한 분하고 재빨리 그 길을 가느라고 탁현밀 그 꼬라지는 저는 보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선고를 받으신 분이 신성균 국정원 이 전략실장님이라는 분하고 박동원 전 국정원 국장인데 이분들 재판을 제가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것까지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국정원의 직원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런데 오늘 선고라 마침 또 시간도 돼서 들어가 봤었어요. 근데 먼저 신성균 국익 전략실장 했는데 이분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었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뭐 보니까 그전에 구속돼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왔다가 불구속 상태였는데 오늘 또 다시 구속이 됐어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내용은 정치 개입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좌파 연예인들 사찰을 했다 이거예요. 특히 김미아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MBC 그 고의성 얘기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줄이든가 잘라라 이렇게 사찰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였었고 또 박원동 씨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두 분이 아마 그 상하 관계로 같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뭐 정치 개입을 했다, 그 연예인들 불법 사찰을 했다, 요런 거는 이제 같이 겹쳤는데, 김재동, 여기서 뭐 김재동하고 윤도현 이름도 나왔어요. 이 대표적인 좌파 연예인이었었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찰을 했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소속사인 다음 기획이라는 데를 뭐 세무조사를 하겠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보면서 기사에 난 거를 보면 좌파 그러니까 그 보수 이명박 대통령 때였으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사실 뭐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다음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일을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 프로그램에서 퇴출하게 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뭐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보수단체를 활용한 반값 등록금 요거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심하게 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은동 씨 재판에서 아까 그 신성균 씨랑 같은 내용으로 많이 겹쳤는데 박은동 씨를 판사가 1시간 동안 그 범죄 사실을 읽어댔어요.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나 기가 막혔고 결국은 이 사람이 했던 국정원 시절 했던 모든 게 범죄예요. 일부 그 공소된 사실 중에 일부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별도 범죄라고 이제 뭐 표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든 게 범죄예요. 예.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 사건을 해갖고 국정원장도 지금 특별활동비건으로 돼 있고 근데 화이트리스트 있고 블랙리스트도 있는데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나 지금 이 재판하고 박은동 씨나 그 신성균 씨 재판이 거의 겹쳐요. 박은동 씨 재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기업하고 그 보수단체를 매칭해주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경련에다가 후원을 해주라고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이거는 화이트리스트잖아요. 그 정경을 이용해서 보수단 지원해주는 거 화이트리스트고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화이트리스트로 지금 지금 9명이 박 대통령 시절에 근무했던 분이 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분을 이런 식으로 한 분씩 전부 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을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100여 명이 지금 기소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매칭 시켜주는 걸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업체도 있었고 처음 하는 업체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떤 업체든 처음 생기면 활동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이 공소 사실에서 그렇게 적시될 정도로 경력이 없는 회사는 힘든가요? 그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단체에 제가 그전에도 들어봤지만
보수단체 지원해준 게 2천만 원, 3천만 원, 1년에 3, 4천만 원이에요. 박원순이가 기업들 등쳐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지 않았었나요? 저 그런 거 옛날에 신문 나온 거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양심도 없어요. 네. 그러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뭐 초범이고 국정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뭐 이런 거를 양형에 삼으면서 했는데 박원동 씨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뭐 그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라 그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참 2년 됐었고 그 신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뭐 자격정지 2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재판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공무원들의 부인들은 남편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열심히 일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범죄자를 몰려갖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예, 부인들은 남편한테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아무 죄 없어요. 전부 다 죄를 엮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좌파 연예인들 정말 지금 세월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세월 또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중간에 몇 개 적어 놓은 거 네. 또 얘기를 거의 다 했네요. 네. 그리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종북 좌파를 몰아세우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청와대 밑에 있는데 청와대 밑에 직속 그 기관으로 돼 있는데 정치적 중립이 되나요? 뭐 공무원한테는 중립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정원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될 수가 있는 기관인가요? 뭐 판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들마저도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재판하고 있는 건가요? 막 선고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지만 문득문득 들리는 그 선고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혔고 뭐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오면서 그분들은 차마 얘기 못하는데 제가 혼자 막 중얼중얼 했었지. 아주 못된 정부라고. 정말 거기 나오신 분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또 뭐 얼마나 더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지 뭐 저희는 견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강하게 버티셔야 돼요. 언젠가는 지금 이 고통이 영광이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용감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